자, 여러분,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것이, 자, 이 부분입니다. 자, 미성년자, 우리 제한능력자를 세 사람을 한번 써보죠. 미성년자, 피한정 후견인, 후견인 생략할게요. 피한정, 그 다음에 피 또 누구요? 성년 후견인. 이렇게 하고, 이러고, 이렇게. 네. 자, 이게 핵심 정리에 다 있어요, 여러분. 이건 제가 도표로 만들어 놓지는 않았지만 이 부분만큼은 내용이 다 나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 이들의 법정 대리인, 이들의 법정, 자, 좀 줄여 써줘야죠. 한 글자로 법정 대리인이 가지고 있는 권한은 어떤 권한이냐? 동의권, 그 다음에 대리권, 그 다음에 취소권. 자, 이렇게 해서, 자, 넣어보겠습니다.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는 미성년자에 대해서 동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 맞죠?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는 미성년자에 대해서 어떤 법률 행위를 동의해 줄 수 있다. 그리고 미성년자의 법률 행위를 대리할 수도 있고,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한 법률 행위를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누가요? 법정 대리인의 권한을 지금 우리가 도표로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피한정 후견인은요, 피한정 후견인의 법정 대리인은 누구예요? 피자 띄고 그냥 한정 후견인이죠. 그래서 피한정 후견인의 법정 대리인은 한정 후견인이죠. 한정 후견인은 피한정 후견인의 행위에 대해서 동의권, 대리권, 단독으로 행한 행위, 피한정 후견인이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 행한 행위를 나서서 뭐 할 수 있고 취소할 수 있고, 그럼 전부 동그라미네. 그런데 바로 이 부분입니다. 피성년 후견인의 법정 대리인은 피성년 후견인의 법정 대리인인 성년 후견인에게는 뭐가 없다? 동의권이 없다. 이걸 잊어서는 안 된단 말이지. 네, 동의권이 없다. 근데 뭐는 있다? 뭐는 있어요? 대리권이 있고, 단독으로 행한 행위를 뭐 할 수 있고 취소할 수 있고, 나머지는 다 동그라미. 근데 그리고 이 부분을 가지고요, 여러분, 조심을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X죠, X인데요. 이건 어디까지나 재산상 법률행위 안에서, 재산상 법률행위라면 뭐 매매계약이든 임대차든 뭐 이런 부동산의 처분 행위든 재산의 처분, 임대, 관리 행위 이런 것들을 다 재반 포함하는 것이지, 가족법상 신분 행위는 여기 해당 안 돼요, 여러분. 여긴 신분 행위, 뭐 혼인, 약혼, 피성년 후견인도요, 법정 대리인 동의하에서 가족법상 신분 행위는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여기 제외, 신분 행위는 아닙니다. 아니란 점 됐고요. 근데 그렇게까지 구분해서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냥 어떻게 단순히 물어보냐? 피성년 후견인의 법정 대리인에게는 동의권이 없다. 끝. 재산상 행위에 동의권이 없고 가족법상 신분 행위는 예외적으로 동의권이 있고 이렇게 안 나눈다. 됐죠? 그래서 저를 믿고 그대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래서 이제 그 말 이해되십니까? 방금 앞 시간에 설명드린 거 이해하시냐고요.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의 동의서를 위조했다. 적극적 사술, 적극적 속임수, 이다 아니다. 이다. 피한정 후견인이 법정 대리인의 동의서를 위조했다. 역시 속임수, 적극적 속임수, 이다 아니다. 이다. 자, 이번에는 피성년 후견인이 법정 대리인의 동의서를 위조했다. 속임수, 이다 아니다. 아니다. 왜? 법정 대리인의 동의권 자체가 없기 때문에 동의서를 위조했다 하더라도 속임수가 아니다. 속임수가 아니라면 취소권은 박탈된다, 안 된다? 박탈 안 된다. 그대로 보유된다. 그렇다면 취소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네, 여러분. 그런데 뭐 어쩌라고 그러지 마시고요. 네, 확연히 구분되시죠?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여기 2번부터 피성년 후견인이 성년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단독으로 체결한 토지 매매 계약은 취소할 수 없다 했는데 틀렸다. 왜? 동의권이 없다 그랬죠. 동의권이 없다. 했고요. 그다음 3번입니다. 3번. 가정법원은 성년 후견 개시 심판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해야 한다. 이런 것도 또 헷갈리거든요. 이 조문이거든, 전부. 근데 헷갈리거든. 이것도 여러분 헷갈리지 않게끔 한마디로
팍 기억해버리자. 한마디로 팍 기억해버리자. 무엇을? 자, 이것도 기억하자. 한성고. 여러분, 한, 성, 고. 고, 특별반이. 아, 참, 유치가 극치를 달립니다. 자, 대단히 유치합니다. 자, 한성고 뭐라고요? 특반. 아, 한성고등학교 특별반. 이렇게 특별반. 그래서 뭐냐면 한정후견 심판할 때, 성년후견 심판할 때는 본인의 의사를 뭐 해야 돼? 고려해야 돼. 이 고자가 뭐냐면 고려해야 한다. 예? 여러분, 다시 한번 한정후견 심판할 때, 성년후견 심판할 때는 본인의 의사를 고려해야 한다. 그다음 여기 특정, 특이 뭐예요? 특정 후견 심판할 때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서는 하지 못한다.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서는 하지 못한다. 그래서 특반입니다. 뭐 별거 아니네. 예, 별거 아니죠. 별거 아닌데 시험에 어떻게 나온다고요? 이렇게 된다니까요. 자, 들어보십시오. 자, 가정법원이 특정 후견 심판을 하고자 할 때는 본인의 의사를 고려해야 한다. 이렇게 낸다니까요. 이렇게 고려한다. 그러면 그럴듯하잖아. 그럴듯하잖아. 이 지문에. 그런데 틀렸어. 왜 틀렸어? 그런 규정이 없어요. 가정법원이 특정 후견 심판하고자 할 때 본인 의사를 고려해야 한다. 아, 난 내가 아무리 지금 서울역에 있는 노숙자지만, 나 아무리 서울역에 지하도에서 매일, 신문을 깔고 잠을 자는 노숙자 지위 내 신분에 있지만, 나 특정 후견 심판 그런 건 나 싫단 말이야. 그렇게 해서 나를 비특정 후견을 만드는 건 나 자존심 상한단 말이야. 나 싫어. 말 되죠, 그죠? 그러니까 본인 의사를 고려해야 한다. 말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규정 자체가 없다니까. 그럼 그게 맞아, 틀렸다는 거죠. 제 말이 이해됐죠? 그 다음에 이렇게 낸다, 또. 자, 가정법원이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를 어쩌고저쩌고 이제 쭉 가다가, 자, 심판하고자 할 때는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는 할 수 없다. 이렇게, 여러분.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는 할 수 없다. 그럴듯하죠? 맞아, 틀려. 틀려요. 규정이 있어, 없어? 없어. 틀린 이유는 명문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틀렸다는 거죠. 그래서 암기하시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암기했습니다. 자, 지금 이번 시간은 부한지성 후특, 그 다음에 한성고 특별반까지 암기 다 됐습니다. 자, 뭐 이제 싹 지울게요. 지우고 이제 여러분에게 맡기겠습니다. 나머지 지문 문제, OX 판단은 여러분이 해주셔야 됩니다. 자, 3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가정법원은 성년 후견 개시 심판할 때는 본인의 의사를 고려해야 한다. 어떠세요? 본인의 의사를 고려한다. 한성고 맞네요. 그 다음에 4번. 가정법원이 한정후견 개시 심판하는 경우 본인의 의사를 고려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틀렸죠. 방금 고려해야 된다 했잖아요. 보십시오. 노무사 우리 시험에 2015, 18, 15, 17, 23. 빈도 있죠? 빈도 있죠? 네. 출제 빈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입니다. 피한정 후견인은 동의를 필요로 하는 행위가 아닌 이상 확정적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 동의를 필요로 하는 행위가 아닌 이상은 확정적으로 유효한 법률행위 할 수 있다? 맞죠? 네. 법정대리인 동의를 필요로 하는 행위가 아니라면 유효한 법률행위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묶어서 요거 또 기억. 자꾸 이번 시간은 기억하세요. 암기하세요. 자꾸 제가 강요를 하는데요. 피한정 후견인과 피성년 후견인에서 법정대리인 뭐 이런 동의 이런 용어 필요 없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중요한 게 있거든요. 곧 나옵니다만은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 자, 동시 오어가 아니고 엔드예요. 두 개 동시 충족. 뭐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 뭘까요? 생필품, 일용품 구매. 그렇죠? 아니, 피한정 후견인인데 배고파. 가게 가서 라면 지금 한 서너 개 산단 말이에요. 이 사는데 법률행위니까 법정대리인 동의 구해야 돼? 법정들이 지금 딴 데 지금 살고 있는데 전화도 잘 안 받는데 지금 제 말 이해하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은 오히려 제한 능력자를 보호한다는 그 취지에 오히려 역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를 하는 경우에는요,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을 하더라도 단독으로 얼마든지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필품 구매를 연상하시기 바랍니다. 일용품 같은 거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러나 고가의 전자제품을 구매한다. 그러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그죠?
그렇죠? 네, 그런 경우는 당연히 동의가 필요할 것이고요. 그래서 자, 5번 지문 옳은 지문이 되겠고요. 6번 보겠습니다. 가정법원은 피한정 후인이 한정 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예, 이건 민법 규정입니다. 자, 이런 것은 뭐 어쩔 수 없어요. 그러려니 하고 가셔야 됩니다. 네, 범위를 정할 수 있다. 민법 규정입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입니다. 가정법원이 성년 후견 개시 심판하는 경우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 후견의 법령의 범위를 혹시 정할 수 있다. 이게 범위를 정할 수 있다. 범위를 정할 수 있다 나오면요. 의심 별로 안 하셔도 돼. 그냥 출제자가 조문을 그대로 그냥 갖다 붙여 놓은 거예요. 여러분 시험 지문에다가 5개 지문에다가 들러리로 끼워 넣은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8번입니다. 특정 후견은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도 할 수 있다. 방금 암기했다. 뭐라고? 한성고 특반. 한성고등학교 특별반인데 특반이 뭐예요? 특정 후견은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는 할 수 없다. 이게 나왔네요. 특반. 반해서는 알 수 없다. 맞죠? 근데 이게 맞나 틀렸나? 특정 후견은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도 할 수 있다 했으니까 틀렸네요. 그죠? 특반은 좋은데 할 수 있다 해버리니까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9번입니다. 가정법원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을 할 수 없다. 어때요? 응? 어때요? 이제 여러분 대답하십시오. 규정이 있다 했어요? 없어요? 한성고, 특반.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할 수 없다는 것은 특정 후견 심판에만 규정돼 있어요. 그렇죠? 네, 틀렸다. 이런 규정 없다. 그 다음에 10번. 가정법원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한정 후견 개시 심판을 할 수 없다. 이것도 틀렸다. 그죠? 네, 틀렸다. 규정 없다. 자, 이렇게. 그리고 그러면 또, 자, 이어갑니다. 자, 이어가겠습니다. 자, 해설. 자, 그 다음 보시죠. 가정법원은 본인의 청구에서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 후견의 법령의 범위를 변경할 수, 이런 것도 그럴듯하, 맞다? 맞다. 아시면 돼요. 2번, 성년 후견 개시 원인이 소멸됐을 때 본인은 가정법원에 성년 후견 종료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여러분, 한정 후견 심판, 성년 후견 심판, 특정 후견 심판 모두 본인도 청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저하고 약속해야 돼. 우리 민법에서 무슨 청구권자하고 나올 때 본인도 항상 청구권자에 들어가요. 예? 선고자. 근데 이제 실종선고에서는 실종선고 취소 청구권자의 본인이 들어가고 실종선고 그 자체 청구권자는 본인이 들어갈 수가 없죠. 본인이 실종됐으니까 실종된 자가 스스로 나한테 실종선고 내려주시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니까 그건 거기는 아니지만 그 외의 경우는 본인도 대부분 청구권자에 들어있어요. 실종선고 취소 청구권자라든지 이런 경우에. 그 다음에 약속하자가 뭐예요? 검사. 검사는 여러분 공인의 일이노서 어디에서나 청구권자에 다 들어갑니다. 우리 민법상에서. 그렇죠? 근데 역시 다 들어가지만 지금 제가 강조 드린 만큼 시험 문제 중요하냐? 안 중요합니다. 검사가 청구권자이냐 아니냐 거의 안 물어봐. 근데 뭐가 이제 좀 조심해야 되느냐면요. 이해관계인 검사 이렇게 들어가는 건 당연한데 특히 이 제한 능력, 이 피한정, 피성년, 피특정 후견의 청구권자, 여기에 청구권자에 지방자치단체장이 들어간다는 게 유일한 거예요. 우리 민법에서 갑자기 지자체장이 왜 들어가? 뜬금없이. 근데 여기에만 나옵니다. 실종선고 청구권자, 실종선고 취소 청구권자, 부재자 재산관리 명령의 청구권자, 그 어디에도 지방자치단체장은 없다. 근데 여기에서는 유일하게 지자체장이 피한정, 피성년, 피특정 후견인을 따질 때 이런 심판 청구권자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해하셨죠? 그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약속했고요. 자, 그러면 하나씩 보겠습니다. 1번 맞고 2번 보겠습니다. 성년 후견 개시 원인이 소멸했을 때 본인은 이것도 봤죠? 성년 후견 개시 원인이 소멸했던 소리가 무슨 소리일까요, 여러분? 아까 뭐였어요? 부한지성후특 그랬잖아요. 지성이 지속적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은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을 한다 했는데
그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무처리 능력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됐다 소리요. 회복됐을 때 성년 후견 개시 원인이 소멸됐을 때 본인은 가정법원에 성년 후견 종료 심판을 청구할 수. 여기 종료란 말 들어갔죠. 네, 종료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맞고요. 3번 특정 후견 개시의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 본인은 가정법원에 특정 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본인 다 들어간다. 본인은 어디에나 들어간다. 그죠? 그러니까 나도 나를 못 믿으니까 나를 피한정 후견으로 만들어주시오. 예를 들면 피성년 후견으로 만들어달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소리가 뭐냐. 어떻게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제한 능력자로 만들어버리냐. 그거 있을 수 있느냐? 라고 의구심을 가질 수 있지만 그것은 뭐냐면 나도 나를 믿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도박 이런 것에 너무나 빠져가지고 지금까지 가산을 탕진하고 남은 가족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난 지금까지 그런 생활을 해왔단 말이죠. 난 이제라도 나 피한정 후견 심판 받아가지고 나 피한정 후견이 돼야 되겠다. 아니면 그보다 더 정도가 심한 피성년 후견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또 어느 순간에 정신을 못 차리고 어떤 재산, 그나마 남아있는 유일한 재산마저 처분했을 때, 도박 자금 마련하기 위해서 헐값에 처분했을 때 적어도 뭐를 할 수 있게끔 함으로써, 취소할 수 있게끔 함으로써, 누가? 나 스스로 또는 나의 법정대리인이 나서서 취소할 수 있게 함으로써 그 나머지 그 재산만큼은 지켜야 되겠다. 여러분 이해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도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제한 능력자로 만들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런 이해가 되지 않으면 도무지 접근할 수가 없는 그런 성격이 있죠. 이 제도 자체가. 그죠? 자, 여러분 이해했다고 치고요. 그 다음 4번입니다. 한정후견 개시 심판을 하는 경우 가정법원은 한정후견 기간을 정해야 한다. 근데 이 기간을 정해야 한다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명문이 없죠. 이런 것이 참 애매합니다. 에? 이런 것이 조문에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그 민법 그 많은 조문을 하나하나 다 확인하고 기억을 하느냐. 그 한계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참으로 근데 대개는 이제 이런 게 나오면 설문에 대한 정답은 아니에요. 설문에 대한 정답은, 그래서 저는 그런 지문을 뭐라 하냐면 들러리라고 표현합니다. 설문에 대한 정답은 아닌 것이 조문 자체의 내용은 아주 생소한 것. 그렇죠? 본 적이 없는. 어디서도 교과서에서 별로 본 적도 없고, 그렇죠? 그런 지문들이 가끔 있어요. 그래서 그걸 들러리라 하는데 여러분, 그것도 객관식 시험을 여러분이 다루는 일종의 테크닉으로 여러분이 좀 길러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감히 여러분에게 또 확언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이렇게 철저하게 지문을 분석을 했는데 시험에 임했는데 자신감을 갖고 임했는데 어떤 문제에서는 생판 처음 보는 지문이 한두 개 보인다. 그거 정답 아닙니다. 다른 지문에서 답을 찾으세요. 5개 지문 중에 한두 개가 처음 보는 지문이 있어.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그건 답 아니야. 내가 몰라서 이거 혹시 답인데 내가 모르는 거 아니냐. 그렇게 여러분 스스로를 의심하지 마시고 바로 다른 곳에 답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체크하고 신속히 넘어가 주셔야 돼요. 신속히 넘어가 주셔야 됩니다. 차라리 극히 예외적으로 제 말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뭐 상황에 따라서는 극히 예외적으로 그것이 답이 되어지는 그런 뭐 어처구니 없는 경우도 물론 있을 수도 있겠죠. 확률은 떨어지지만 그래도 그건 버려야 돼요. 그런 것에 목 매달고 짐 빼고 스트레스 받고 그러면 전체적인 대세를 그르친단 말이지. 시험 자체를 망치는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얘기가 약간 벗어났는데 제 말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생소한 거 딱 나오면 이건 답 아니야 하고 그냥 넘어가시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명문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5번입니다. 가정법원이 피한정후견에 대해서 성년후견 개시 심판할 때는 종전에 한정후견 종료 심판할 필요는 없다. 어때요, 여러분?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도무지 납득이 안 된다. 할 수 있어요, 그죠? 자, 이건 여러분 제가 이렇게 제시해 드릴 테니까 기억해 두세요. 자, 시작합니다. 뭐냐면요. 보세요. 피한정후견인. 그 다음에 여기 피성년후견인. 그 다음에 여기 피특정후견인. 자, 이렇게 피특정후견은 제한능력자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 분명히 강조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여러분 보세요. 여기 자, 이렇게 네, 다시 자,
이렇게. 그다음에 자, 이렇게. 지금 자, 무엇을 그린 것이냐면요, 여러분, 무엇을 그린 거냐면, 자, 뭘 그리냐면, 이 사람이, 갑이라는 사람이 피한정 후견인이었어요. 근데 정도가 더 심해졌어. 사무 처리 능력이 부족한 사람 정도에서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으로 정도가 더 심해져서, 그러면 그냥 피성년, 성년후견 심판으로 바로 갈 수 있느냐? 아니에요. 자, 피한정 후견인을 성년후견 심판을 거치고자 할 때는 종전에 내려진 한정후견 종료 심판을 거쳐야 한다. 이거 깨고, 이거 굴레를 벗기고 얘를 씌워야 된다. 이 소리입니다, 여러분. 제 말 이해되십니까? 피한정 후견인인데 이 사람을 이제 피성년 후견으로 만들고자 해요. 그러면 성년 후견 개시 심판 거쳐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종전에 내려진 한정 후견 종료 심판을 거쳐야 한다. 이거 종료하고 이쪽하고. 또 이쪽도 피성년 후견인데 정도가 지금 이제 호전이 돼서 다소 호전이 돼 갖고요. 사무 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됐다가 다소 이제 부족한 상황으로 이제 많이 호전됐어. 그럼 어떻게 돼? 종전에 내려진 성년 후견 종료 심판을 거쳐서 한정 후견 심판을 거쳐야 돼. 가야 돼. 됐죠? 자, 그다음에 근데 별거 아닌 것 같죠. 그런데 이게 여러분 지문에 나오면 되게 헷갈리게 나온다니까요. 응? 자, 이거 보십시오. 이번에는 뭐예요, 여러분? 피특정 후견입니다. 이 사람을 성년 후견 심판을 거치고자 합니다. 그러면 종전에 내려진 특정 후견 종료 심판을 거쳐야 한다. 이렇게 됐죠? 그리고 화살표를 잘 보세요. 또 피특정 후견인인데 한정 후견 심판 절차를 거치고자 할 때는요, 종전에 내려진 특정 후견 종료 심판을 거쳐야 한다 했는데 이게 이제 틀리게 될 때 어떻게 된다?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아니, 다시. 자, 요거. 자, 요렇게. 네? 이해되십니까? 자, 피한정 후견인인데 이 사람을 특정 후견 심판을 거치고자 합니다. 예? 자, 피특정 후견을 만들고자 합니다. 그러면 종전에 내려진 한정 후견 종료 심판을 거쳐서 특정 후견 심판을 거쳐야 한다면, 그렇게 지문에 나오면 아주 그럴듯하다. 맞다, 틀렸다. 왜 틀렸다? 규정이 없다. 자, 그러한 것은 전혀 규정이 없다. 여러분, 전혀 이건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칠판에 그림을 그려놓은 거 있죠? 자, 제가 좀 지울게요, 여러분. 오히려 지금 설명하느라고 이렇게 그렸는데 여러분 납득은 하시죠? 근데 이거 좀 지우겠습니다. 아이고, 다 지워졌다. 요거. 네? 자, 그럼 다시 요것만, 이 화살표만. 자, 이렇게. 됐죠? 예. 여기서 일로 갈 때, 여기서 이쪽으로 갈 때, 예? 이때는 종전에 내려진 것 종료 심판 거쳐야 돼. 종료 심판 거치고 이쪽 가고, 종료 심판 거치고 이쪽 가고, 종료 심판 거치고 이쪽 가고, 됐죠? 종료 심판 거치고 이쪽 가고, 종료 심판 거치고 이쪽 가고 하면 틀린다. 자, 그렇게 출제된다는 거.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보면 여러분 눈에 또 확 들어오지 않아요? 가정법원이 피한정 후견에 대해서 성년 후견 개시 심판할 때는 종전에 한정 후견 종료 심판을 할 필요는 없다니까 틀렸네요. 할 필요는 없다니까 틀렸다. 거쳐야 한다. 6번 가정법원이 피성년 후견에 대해서 한정 후견 개시 심판할 때 이것도 어때요? 이제 여러분 방금 그 그림이 지금 머릿속에 각인이 돼 있어요. 방금 그 그림이 여러분 지금 기억 속에, 머릿속에 각인이 돼 있단 말이에요. 자, 피성년 후에 대해서 한정형 개시 심판할 때 이쪽, 저쪽은 서로 간에, 그죠? 예, 할 때는 종전에 성년후견 종료 심판한다. 역시 맞죠. 네, 옳은 지문이죠. 옳은 지문. 그 다음에 7번입니다. 특정 후견 심판 이성 후에 피특정 후견인이 특정 후견에 동의 없이 재산상 법률행위를 하더라도 이는 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여러분이 대답하셔도 되겠는데요. 자, 왜 피특정 후견인이 특정 후견인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법률행위를 하더라도 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왜 이게 옳은 질문일까요? 피특정 후견인은 제한 능력자가 아니다. 따라서
단독으로 법률행위 하더라도 취소 사유 자체가 아니다. 그럼 뭐다? 유효한 법률행위다. 응? 유효한 법률행위다. 자, 성년 후견은 가족관계 등록부에 공시된다 했는데 여러분, 가족관계 등록부 여러분 아시죠? 가족관계 등록부에 성년 후견, 한정 후견 이런 게 공시될까요? 참으로 애매하네요, 그죠? 근데 공시 안 됩니다. 이건 자, 여러분 제가 해설에 해두고 있습니다. 자, 해설 후견 등기부란 게 있어요. 자, 뭐라고요 방금? 후견 등기부. 시험에 이게 다시 언급될 그런 가능성은 없으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기억에 남기려고 애쓰지 마세요. 네, 가족관계 등록부가 아니고 이 사람이 피성년 후견이다, 피한정 후견이다, 피특정 후견이다 이런 것은 후견 등기부라는 것에 기록이 된다라는 거 주시기 바랍니다. 자, 안 됐고 넘어갈게요. 자, 또 넘어갑니다. 자, 여기 보시죠. 기출 지문 분석 12. 자, 1번 피성년 후견이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자, 아까 제가 강조했습니다.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and 동시충족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 그래서 일용품 구매 같은 것을 연상하죠. 를 한 경우 성년 후견에 이를 취소할 수 없다. 예, 이건 유효한 법률이다.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법률이다. 유효한 법률이다. 네. 자, 그 다음 2번. 한정 후견에 동의가 필요한 법률행위를 피한정 후견이 한정 후견에 동의 없이 했을 때는 그것이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가 아닌 경우, 여러분 한 바퀴 비틀었는데요.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한 바퀴 비틀었는데 아니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다음에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 하면 일용품 구매 이런 것들은 단독으로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닌 경우 해버렸네. 그 법률행위를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네, 취소 사유가 된다. 맞지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죠? 네, 그 다음 3번. 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 후견의 법률행위를 정한 경우 피성년 후견에는 그 범위에서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 네. 네,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 이런 것도, 자, 2023 노무. 자, 여러분 시험. 전년도 출제 지문. 자, 됐고요. 그 다음에 4번. 피성년 후견이 속임수로서 여러분, 또, 이렇게 단순히 속임수로서 이렇게 나오면 무슨 속임수로 봐야 돼요? 구체적으로 적극적이냐, 소극적이냐, 이런 것이 앞에 수식이 붙지 않으면 그냥 출제자가 뭐 속임수 이렇게 내면 적극적 속임수로 봐야 돼요. 적극적. 그러면 미성년의 경우에는 법정 대리인 동의서 위조, 주민등록증 위조, 뭐 나이를 고쳤다 이런 거죠. 그다음에 이제 피한정 후견인 같은 경우에는 법정 대리인 역시 동의서 위조 이렇게 했는데 여기는 지금 누구예요? 피한정이 아니고 누굽니까? 피성년 후견. 피성년 후견인이 속임수로서 상대방을 하여금 성년 후에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하여 체결한 토지 매매 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가 아니고 취소할 수 있다. 왜? 이유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잘 알고 있습니다. 예? 피성년 후견의 법정 대리인인 성년 후견인에게는 뭐가 없다? 동의권 자체가. 재산상 법률행위에서는 동의권 자체가 없기 때문에 설사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해서 상대방을 속였다 하더라도 그 자체가 속임수가 아니다. 예, 따라서 취소권 박탈되지 않는다. 박탈되지 않는다면 그대로 취소할 수 있다. 뭐 어쩌라고요. 그렇죠? 맞죠? 네. 그러니까 이거 틀렸죠, 이게. 그래서 됐습니다. 5번. 가정법원이 특정 후견 심판하는 경우에는 특정 후견의 기간 또는 사무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나왔는데. 자, 해설, 조문에 있는 거죠. 조문에 있는 건데,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생소하잖아요, 생소하죠. 이거 답 아니야. 그러고 넘어가시면 돼요. 네. 우리 민법 14조 2 제3항에 규정되어 있는 조문입니다. 이런 미세한 부분까지 어떻게 다 암기하고 여러분 시험에 임합니까? 속담이 좀 별로 느낌은 안 좋은 속담이지만 알른이 죽는 편이 낫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 속담이 생각날 정도 아닙니까? 그런 조문들을 다 기억하고 시험에 임한다는 것은 그건 무리다. 자, 보겠습니다.
자, 조금만 더 보시죠, 여러분. 자, 다음 기출지문 분석 13번. 자, 1번. 제한 능력자의 지속권은 재판 외에서 의사표시라는 방법으로는 행사할 수 없다는데, 지금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면요. 재판 외에서 의사표시라는 방법으로 행사할 수 없다. 이 소리는 반드시 재판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인데, 혹시 여러분 기억나세요? 우리 두 번째 시간, 2교시 때 민법상 권리 하셨잖아요. 지배권, 청구권, 형성권, 항변권 이런 거 하셨죠. 그 중에 제가 가장 중요한 게 뭐라 그러세요? 형성권. 그래서 의사표시만으로 효과의 발생, 변경, 소멸을 가져오는 형성권은 동, 철, 상, 추, 해, 해취 이런 거 있었죠. 동의, 철회, 상계, 추인, 해지, 해지의 취소 그죠? 근데 반드시 재판상으로 행사해야 되는 형성권이 있었지. 재판상 형성권 하면 그게 몇 개가 있는데 재판상 이용권, 친생 부인권, 또 채권자 취소권 이런 것들이 있는데 가장 대표 선수가 뭐랬어요? 시험에 가장 잘 물어본 게 뭐라 했습니까? 민법 제406조에 규정되어 있는 채권자 취소권. 채권자 취소권만큼은요 반드시 재판상으로 해야 된다 했잖아요. 그거 말이에요. 재판 외에서 의사표시라는 방법으로 할 수 없다. 꼭 재판상으로만 해야 한다라고 한다면 이건 뭘 말하느냐면 채권자 취소권을 말하는 거죠. 채권자 취소권. 그런데 채권자 취소권. 네, 글씨를 너무 날렸습니다, 여러분. 채권자 취소권을 말하는 것인데 제한 능력자의 취소권. 여러분, 우리 민법상 법률행위에 취소하면 또 4개밖에 없어요. 제, 착, 사, 강, 요 4개밖에 없어요. 방금 제가 뭐라 그랬죠? 법률행위의 취소하면 4개. 제한능력, 착오, 사기, 강박이 한 취소 이거밖에 없어요. 아닌데 실종선고 취소도 있고 부재자 재산관리 명령의 취소도 있고 혼인의 취소도 있고 입양의 취소도 있고 많던데 맞아요? 많습니다. 많은데 그런 것들은 다 법률행위의 취소가 아니에요. 지금 제가 말하는 우리 민법 총칙상의 법률행위 취소가 아닌 거예요. 그럼 법률행위 취소하면 재착사강, 재착사강이 뭐다? 제한능력자의 취소, 착오, 사기, 강박이 한 취소 이거 마세요. 자, 앞으로 또 반복할 테니까 그때 보도록 하고요. 일단 제한능력자의 취소권 하면 이 취소권은 여러분 그냥 단순한 의사표시만으로 효과의 발생, 변경, 소멸을 가져오는 형성권이에요. 그러니까 재판상으로 해도 되고 재판 외로도 해도 되고 그렇죠. 미성년자의 취소권 꼭 소송을 해야 됩니까? 그거 아니다 이 소리예요. 자, 됐습니다. 그래서 재판 외에서 하는 방법으로 할 수 없다 했으니까 틀렸어요. 틀렸죠, 그죠? 예. 만약에 요 앞부분을 채권자 취소권은 이렇게 하면 맞아. 채권자 취소권은 재판 외에서 의사표시하는 방법으로는 행사할 수 없다면 그럼 맞아요. 그렇죠? 자, 됐고요. 그 다음에 2번. 미성년자가 속임수로서 법정전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요. 그러면 저하고 방금 약속한 거 뭐 있었죠? 그냥 단순히 속임수하고 나오면 마음속으로 무슨 속임수? 적극적 속임수. 소극적을 말하는 거 아니다. 그냥 단순히 자기가 성년자라고 칭한 점, 말로 나 어른이 있다, 나 회사를 경영한다, 나 군대를 갔다 왔다. 이건 뭡니까? 그냥 말로서 자기가 성년자인 것처럼 상대방을 속이는 거죠. 이런 것은 소극적 속임수라고 아까 그랬잖아요. 그런 소극적 속임수는 속임수로 보지 않는다. 보지 않는다는 소리는 지속권을 박탈시키지 않는다. 아까 언급했으니까 두 번 다시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속임수하고 나면 적극적 속임수로서 법정대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하고 자신의 부동산을 매도한 경우 그 매매 계약은 취소할 수 없다. 어때요? 취소권을 박탈시킨다. 당연히 박탈시키죠. 그 다음에 3번 2018년 12월 1일 오후 4시에 출생한 자는 2037 여러분 만 19세가 성년의 나이니까죠. 2018에다가 플러스 19 하면 어떻게 돼요? 2037 맞네요. 그리고 12월 1일 영시하면 이거 언제를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오전 영시를 말하는 거거든. 성년이 된다. 어때요? 아닌 것 같은데 2037년 12월 1일 24시 자정에 성년이 된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예, 그것은 일반적인 역법적 계산법. 우리 나중에 총칙 제일 뒤에 기간 계산 방법에 나옵니다. 자, 역법적 계산법 초일 불산입의 원칙을 적용합니다. 그렇게 초일 불산입의 원칙을 적용하면 12월 1일 24시간 맞지만 여기에는 중대한 예외가 있어요. 우리가
주, 월, 연을 단위로 기간을 계산하는 역법적 계산법에 초일 불사리 원칙을 적용하지만 예외적으로 초일, 첫날을 산입시키는 예외가 있다. 그 중에 중요한 거 하나가 연령 계산. 자, 방금 뭐라고요? 연령 계산, 나이를 계산하는 것은요, 태어난 날 무조건 하루로 칩니다. 이 사람이 그날 오전 11시에 태어났든 밤 11시 49분에 태어났든, 일단 태어난 날을 무조건 하루로 친단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뭘 한다고요? 초일산입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연령 계산은 초일을 산입하고요. 그러면 여러분 묻고 따지고 할 필요 없어요. 뭐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날 12월 1일 오후 4시에 태어났죠? 그러면 해당되는 12월 1일 그대로 끌고 가면 돼. 그 대신 플러스 19년 하는 건 뭐 당연하죠. 그리고 12월 1일 끌고 가고요. 그날 새벽 0시, 00시에 성년이 된다. 됐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옳은 지문이 된다는 소리죠. 결론적으로. 자, 그 다음에 마지막 4번. 제한 능력자가 맺은 계약은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그 의사표시를 처리할 수 있지만, 자, 상대방의 철회권, 상대방이 계약 당시 제한 능력자임을 알았을 경우 하면 악이죠. 악일 때는 철회권이 인정될 수 없다. 상대방의 철회권 한 번 더 기억 연상. 아까 최고권 상대방의 확답 촉구는 상대방의 선악 불문. 그 다음에 상대방의 철회권은 계약에서 발생되고 상대방 선의일 때. 그 다음에 거절권은 미성년자의 제한능력자의 단독 행위에 대해서 상대방이 거절할 수 있는데 상대방의 선악 불문.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